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종목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모든 의미를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20일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20일이 넘어갔다. 이제부터는 시장을 좀 정리를 해 나가는 시점이다. 고로 모든 종목의 어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밑바탕에 깔고 이제부터는 다음 주는 보내야 된다. 그것을 일주일 내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반부는 미리 보는 내일 승부주를 진행하고 후반부에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제가 같이 붙여 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참조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석을 달기 전에 일단은 전체적인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시켜 놨는데 종목들이 그리 마땅하게 좀 가슴을 두드리는 종목은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시장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AI 관련주 중에서는 휴리오 사학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개헌 관련주 수도 행정 개헌 관련주, 그리고 뭐 정치 관련주 이런 거. 시간 S를 보면 토큰 관련주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든지 핑크 이런 거. 당일 상한가에도 ITIG는 또 똑같이 토큰 관련주죠.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돼 있고, 그 외에 비만 당뇨 관련주들도 금요일로 관심을 받았지만 마무리를 지어준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갈피를 좀 못 잡는 그런 시장이죠. 자, 주수를 하나씩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아 SN과 요렇게는 같이 한번 가능성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정책주들이 굉장히 준동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시간에서 뱅크웨어 글로벌과 핑거가 시간의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갤럭시아 SM이라든지 SM은 6%, 그리고 아톤 6.2%, 그리고 K옥시전까지 해서 5.9% 다 같이 지금 동생들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매번 우리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지금에 보는 시장의 분위기와 아침에 시장이 딱 출발이 되었을 때 보이는 그 오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너무 소문난 잔치에는 나중에 찾아가면 문전박대만 잘 나가더라. 그런 거 우리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 전일의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고 그 밑에 추종하는 스타일의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머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머리부터 잡고 한번 흔들어 보고 동생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듀 봅시다. 일단 시공테크는 내일 거래 정지가 풀리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뭐 한덕수 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안 내고 있죠. 각자의 경선에 참여자들의 경선을 치르고는 있지만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 흐름이 이어갈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심 있게 보자. 근데 마침 거래 정지가 됐다. 그럼 내일 어떤 모습 보일까? 그런 것도 한번 봐주셔야 되고, 아이스크림 애드도 같이 붙여서 시간이 0.5% 빠져 있습니다만은 같이 붙여서 내일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아줄까? 이런 관점으로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신양이 한번 봅시다. 금요일날 시장에 가장 제일 일찍 상가를 간 1등주는 이제 성신양이 우였죠. 어차피 지금 얘도 뭐 개헌 관련주, 수도 행정 이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성신양에도 22% 정도 올랐습니다. 그날 올랐는데, 만약 성신양의 우가 혹시 미친 척하고 점상을 유지한다든지, 왜냐면 지금 급등주 대장주 무너지고 나서 그나마 지금 따라가고 있는
동생이 새로운 왕자 찬타를 노리는 애는 4x4가 지금 노리고 있지만은 이미 5상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스타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코그리가 있는 이런 애들 중에서 뭔가를 하나 고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자 이 말입니다. 만약 성신장의 우가 생각지도 못하게 뭐 점수를 유지한다든지 물량이 많이 몰려서 아침에 한 20, 한 5%나 뛰어가지고 뭐 상한가로 바로 간다든지 그래 할 때를 대비해서 성신양해를 한쪽에 살짝 붙여놓고 딱 봅니다. 아침에 보고 성신양의 우가 뭐 아침에 시가도 안 좋고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붙여서 봅니다. 카티스 얘도 행령 수도 이전 관련주입니다. 만약 지금은 앞에는 좀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할 때는 이 꼬리 부분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보합 기준가 딱 잡고 색깔이 바뀔 때만 공략합니다. 그런 전략 유지해 줍니다. SKAI, 스카이라고 발음하기도 모르겠는데 일단 AI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봐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뭐 전체 시장의 키워드를 AI 관련주들이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적은 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보합 기준가 잡고 2600 잡고 대응을 해주세요. 흥국화재우 초보자들은 반드시 이런 것도 우선주라고 해서 매매가 까다롭고 거래량이 적어서 이런 거 매매하기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거래량이 작은 종목도 공부를 하는 습관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많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매일 호가가 수급이 안정된 것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줄이다 보면 매매할 종목도 별로 눈에 안 보이죠. 자기 입맛에 맞는 떡만 고르려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급등을 하는 종목을 만날 때는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단지 금액을 가볍게 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해서 대응을 한다. 흥국화재우는 시간에 많이 7% 빠졌지 않습니까? 7% 빠졌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봅니다. 시가를 살짝 꼬리를 달아주고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 아니면 시가에서 많이 극한의 상까지 미끄러져 주는 상, 이 두 가지만 딱 보고 그 중간에는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만의 데이터를 누적시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TS 인베스트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시간은 마이너스지만은 만일 내일 4x4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모습으로 밀어붙이면 뭐 엑스페릭스나 펜스타도 따라 붙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보합 기준가 잡고 이놈도 한쪽으로 붙여놓고 봅니다. 만약 TS 인베스터가 간다면 DSC 인베스터도 같이 봐줘야 되겠죠. 안텍, SMC 아직 LNG 관련주들은 살아있습니다. 안텍은 마침 눌림 주는 구간이 지금 좀 들어갈 만한 눌림 구간은 맞아요. 우리는 여기 4만원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돌파할 때만 들어간다는 전략을 딱 잡고 지켜봅시다. 그런 식으로 이 종목은 대응을 한다. SMCG는 지금 화장품 관련주로 뭐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잘 가고 있죠. 굳이 보자는 이유는 신규주니까 이제 보자는 겁니다. 원봉이 나왔는데 시간에서는 양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양봉으로 출발할 확률이 많은데 아마 시가는 높지 않을 거예요. 역시 시가가 높지 않은 것은 그냥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줍니다.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 생뚱맞은 종목이지만은 가끔씩은 이런 애들도 한 번씩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일단은 캔들이 좀 큰 게 나왔다는 것은 좀 의미는 있는데 이래 보아도 이게 5%짜리 밖에 안 돼요. 약하죠. 전체적으로 줄여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전고점을 향해서 한번 가보자는 의미예요. 역시 시가가 낮으니까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한다. 파란 색깔의 빛이 손을 안 대면 됩니다. 들고 있지 마세요. 가만히.
링크드, 컴퍼니 K. 링크드도 AI 관련주죠. AI 관련주인데 요즘 조금 밑으로 처져 있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니까 이 11선 같은 데 오면 이렇게 반발 세력들이 들어오죠. 이날도 13%까지 갔군요. 내일도 도합 기준가를 딱 잡고 지켜봅시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건 굳이 선빵을 때리지는 마세요. 컴퍼니 K. 지금 포바이프나 엑스페릭스 애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퓨리오사에 자기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컴퍼니 K는 이와 유사한 신생 업스타트 기업이죠. 업스테이지라는 그런 회사에 남들 투자를 해가지고 관계가 있는가 봅니다. 시간에는 2.9%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런 퓨리오사처럼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이 2% 정도 올라있군요. 5,900원 우리 1%대 얘기를 다 잡고 이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죠. 글자가 길어서 이것만 줄였습니다. 4하 하한가를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뭐 한 10 하한가 정도 갈 만한 분위기죠. 근데 웃기는 게 이게 또 풀리려면 금방 풀리거든요. 자,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날 종가에 야, 그 다음날 도진대 파란 도진대 한번 들어가 볼까? 마음이 안 좋은데 하고 있다가 그래 뭐 내일 할 일도 없는데 종가에 좀 넣고 한번 보자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한가로 맞아 버렸어. 이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하루하루는 이제 지옥과 같은 개미지옥에 빠지겠죠. 그래서 잡스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찌 하루 앞을 내다보고 잡스런 매매를 한다. 그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당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것만 하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날 종가에 그래 좋다 종배를 한번 넣자. 넣은 가격이 종배가 이날에 8,960원입니다. 종가가 8,960원입니다. 여기에 넣었을 때 지금 여기 4점을 맞았을 때 지금 76%까지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껍데기 된 거죠 사실은. 근데 내일 되면 더 빠질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휴지 쪼가이죠. 100%가 넘을 테니까. 자, 그 정도 됐으면 한 번쯤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하지만 물량이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보세요. 보시다가 하한가가 안 풀리면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 하한가 매매도 가끔씩은 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시기에 한 번씩 큰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트레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양한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해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하나만 나는 열심히 한다. 그건 조금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주 정도만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조건은 다 나나 한가가 풀릴 때만 들어간다. 안가에 다시 들어갈 때는 팔아야 됩니다. 시장가로. 이런 종목들은 시장가로 싸고 시장가로 팔아야 됩니다. 또 장기면 또 그 다음날 또 즉 5 하한가부터는 이제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공부를 하자는 거니까 7 하한가로 갈지 10 하한가로 갈지 똑같은 요령으로 이제 5점부터는 이제 봐준다. 봐주면 이제 가치가 있죠. 100% 이상 이제 주실 거니 공부 삼아 내일 잘 보도록 합니다. 유진엔탁과 우리 기술로 우리 흔히 하는 이제 원전 관련주 SMR 관련 주사입니다. 원전 관련주 한 번쯤 이제 관심을 좀 받을 텐데 실제로 금요일 날에도 보면 한전기술이나 그리고 우진에텍 같은 건 거의 19% 20% 가까이 시가부터 출발했고
BHI 같은 것도 시가 9.8%까지부터 출발했지만 다 밑으로 꺼져버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뉴스빨인데 미국이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것은 뭐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또 월요일 아침에 막 이런 쪽에 애들이 좀 뛰잖아요. 알게 가지고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뜻이에요. 선빵을 때리고 갈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선빵을 때릴 종목 있고 안 때릴 종목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보고 반응이 오면 들어가도 돼요. IT생 같은 경우에도 얘도 그렇거든. 시간이 2.4% 올려놓았지만 실제로 얘도 퓨리오사 관련주란 말이에요. 퓨리오사 관련주인데 별로 그래 얘는 관심을 안 받죠. 관심을 안 받아요. 그렇게 퓨리오사 관련주더라 제법 그래 짠 건 아니죠. 4x4 엑스프레스 펜스탑부터 시작해서 뭐 또 누굽니까? DS와 DSC 인베스트하고 제법 좀 자꾸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굳이 이미 1, 2등을 달리고 있는 애들인데 동생이 이것들이 이제 와서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죠.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 지켜보자는 의미예요. 우지네타 우리 기술, ITC 이런 스타일은. 뉴일 로버도 역시 그냥 지켜보자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이런 스타일 종목들은 반드시 반응이 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먼저 선빵은 때리지 마세요. 움직일 때만 움직인다. 그 전에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뉴일 로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갈등하면서 못 가고 계속해서 놀고 있잖아요. 한 번쯤 탁 튀길 때 같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시 차원에서 감시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공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나야 그 중에서 이 중에서도 내가 내일은 내가 그러면 토큰 관련주를 테마주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 그럼 머리와 이때 추종하는 종목들의 상관관계가 어떤 식으로 될까. 이것을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얘네들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얘네들만 가지고. 그럼 나는 정치 테마주를 볼 텐데 과연 내일 한덕수가 못 가면 그럼 대체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관점으로 정치 테마주를 모아서 또 보는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역시 연습을 하고 수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날 그냥 종목 있으면 내일 아직 두들겨 패서 그냥 얼마를 먹고 도망 나오고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하시겠죠. 하지만 내일 승부주는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종목을 뽑는 것도 참 쉽지가 않지만 그 종목을 또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 중에 또 공부할 것도 있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5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달 안 된 사람도 있고 이제 일주일 안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그래서 또 풀이해 나가는 것도 참 쉽지도 않고 어느 정도 난이도를 맞춰야 될지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점을 잘 아시고 자기가 볼 때는 참 이건 수월한데 하지만 또 이제 시작한 사람은 어렵고, 그리고 이건 너무 어려운데 하는 것은 또 아주 좀 중견 고수들이 대해서 이렇게 볼 때는 저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공부는 끝없이 수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주 한 주 이제 월말공활 접어드는 거니까 차분하게 운용하시고, 후반부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붙여놓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자주 보시면 정말 많은 공부가 돼요. 꼭 잊지 마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급등주들의 모습들도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급등주 대장주가 나타나는 바람에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가는 아주 그런 메리트 있는 그런 지금 차월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상지가 이제 문을 내렸는데 아직까지는 또 모르죠.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지수는 나름대로 오늘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복귀해 보면서 다음 주도 준비를 하고, 오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본인이 매매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트레이딩을 수정 보완하는 이런 복귀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라도 혼자서 꾸준하게 복귀는 자주 하셔야 됩니다. 복귀는 트레이딩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복귀를 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자꾸 다듬어야 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시장을 힘차게 조금이나마 급등주 시장을 끌고 가게끔 해준 아주 고마운 친구가 상지건설이었죠. 개인적으로 이 종목 참 제가 좀 아쉬움이 많은 종목이었습니다만은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뒤로 우리는 지금 상지건설은 이 날짜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여기에 아주 쇼티 살짝 풀어지는 이 쇼티에 오래 진행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 날짜도 묻고 이 날짜도 묻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1분의 날짜는 우리 보유를 하고 계속 가는 날이었는데, 이 날짜는 이 꼬리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꼬리에 들어가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수익률은 한 120% 정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요 앞에 부분에 진행된 것에 비하면 수익률은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여기서도 이렇게 수익을 이제 먹고 계속 온 상태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크게 먹었죠. 여기서 우리가 그때 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안드랑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밑에 거보다는 또 위에 거는 조금씩 먹었으니까 그것을 좀 마음을 달래보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지건설은 가끔씩 나타나는 급등주 형태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띄워주고 있는데요. 점점 더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이러한 종목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을 느낍니까? 점상으로 출발이 된 처음에 봉상으로 출발했다가 점상으로 출발된 종목들이 마지막에 이게 꼬리에 쇼티란 게 탁 내주면서 상을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짧은 단봉 봉이 길어지죠. 봉이 길어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번에 이슈와 잘 맞물리면서 경기 호재를 얻고 가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호재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그냥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리고 사회에서 어디 그 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시장은 뭔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즉 뭔가의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명분이라는 것은 예전에 저 삼국지에서도 그 하나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어들이 그 명분을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린 왕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벌였듯이, 급등주 종목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징것은 이제 그런 하나의 명분이 잘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먹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부분 먹으면서 또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좀 포모 현상 같은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상지는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관심은 받을 겁니다. 또 추적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할 겁니다. 상지건설은 일단은
120% 수익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또 주하게 되면 또 좋은 어떤 흐름을 또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성지한테는 박수 한번 보냅시다. 자, 4x4 역시도 지금 상지와 비슷한 어떤 흐름 우리가 연출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점상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에 우리가 이 꼬리에서 우리가 공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쯤 형태가 상지하고 비슷하죠. 꼬리를 공략하게 됐는데 아무데나 뭐 공략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꼬리를 공략하게 되는데 실제로 꼬리보다는 우리는 이 보합에서 공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상지가 모습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적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타는 4x4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4x4가 지금 하나, 2상, 또 3상까지 총 5상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지 않죠. 3상, 4상, 5상을 가도 별로 무섭지를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았으면 여기서 끝이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그 다음날도 살아나야 되고 또 이렇게 이틀 동안에 힘든 고비를 넘기니까 여기는 이제 아예 더 달라붙어 버리죠. 왜? 오늘은 상지가 무너질 확률이 많았기 때문이죠. 오늘 11연상이었는가 그렇죠. 그럼 오늘 무너질 확률이 제일 많거든요. 금요일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맞죠. 그러면 뭐 남아있는 건 이제 4x4밖에 없죠. 그래서 4x4는 지금 112% 정도 이제 우리가 수익을 이제 안고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챙기신 분도 있고 나는 뭐 60% 수익도 만족해, 나는 100% 수익도 만족해, 뭐 나름대로 다 챙기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적정의 물량을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4x4 역시도 과연 상지의 대를 이어서 놀랄만한 파워를 보여줄 것인가? 아직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죠. 한번 추적하면서 최선의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x4를 보면서 또 우리가 같이 엮어가지고 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엑스피릭스였습니다. 그죠? 누구나 시장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공략 관점으로 두었던 종목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중요한 거였죠. 근데 오늘 엑스피릭스는 시가가 낮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가가 3.9%였어요. 그래서 오늘 더 미끄러지려고 이제 죽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4x4가 결코 죽질 않았죠. 4x4가 오늘 시가를 16%를 띄었단 말이에요. 16%를 띄우고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엑스피릭스가 뒤늦게 이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500원 기준가로 일단 약간 시가를 상승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죠. 원래 요 밑에도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책정을 해준 가격이 있는데 손이 빠르신 분은 사실은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만 느리신 분은 좀 위에 들어갔겠죠. 그 길로 뭐 내달려 가지고 같이 뭐 장가까지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x4만 풀리면 엑스프레스는 그대로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풀렸잖아요. 그래서 상지 건설 때문에 그런 거죠. 상지가 이제 한번 출렁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상에 들어간 시점에. 그때 이제 상지가 오늘은 틀렸구나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준 날이었죠. 그래서 엑스피릭스도 오늘 우리 데이로 다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놈도 데이였고 4x4도 데이로 들어갔습니다. 상지도 데이로 들어갔고요. 보통 이런 것은 우리가 상매매로 엑스피릭스는 또 상매매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복이 될까봐 보통 하나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피릭스는 오늘 4x4하고
짝을 잘 맞춰서 짝꿍 매매를 잘 했고, 그리고 4x4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엑스페리스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상지건설이 흔들리는 모습이 더 유효했다. 그런 모습이 보여줌으로 해서 얘네들은 더 힘을 받았다. 그래서 매매하기는 금요일이었지만은 깔끔한 매매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4x4와 엑스페리스는 4x4는 뭐 112% 정도, 엑스페리스는 22% 정도 수익을 안고 두 개를 일단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냥 뭐 그렇게 가다가 그냥 죽을지 살아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는 요즘 한덕수 관련주로 많이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약간 다른 종목 하다가 이걸 좀 등한시했죠. 등한시했는데 조금 파동이 일어나는 거 보고 우리가 5,100원 기준으로 딱 잡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16%, 깔끔하게 15% 정도, 정확하게 16% 돌파 직전까지 갔으니까 깔끔하게 15% 수익을 딱 한 번에 딱 한 타임에 딱 줬습니다. 딱 한 타임 주고 마무리.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냥 깔끔했다, 매매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제가 기세를 많이 느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세는 곧 수급이죠. 수급인데 들어오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속도가, 그리고 들어오는 세력들의 잔잔바리 세력이냐, 아니면 제법 돈이 좀 있는 애들이냐, 이런 걸 호가창을 가만히 보면 돌파할 때 딱 호가창을 보면 뭐 먹는 속도와 이런 걸 딱 보면, 매물대를 먹는 속도를 보면 좀 돈이 있는 애들이 들어온 애들은 확실히 손이 빠르거든요. 또 속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게 틱 차트가 이렇게 가파르게 돼 있잖아요. 이건 세력이 급격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는 수익률은 15%이지만 뭐 아까처럼 뭐 100%, 200% 이런 것짜리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런 스타일이 훨씬 더 알지다고 생각해요. 예. 뭐 100%, 150% 뭐 이리 넘어가는 것은 그거는 지가 잘했으라기보다도, 물론 뭐 타점은 잘 잡고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잡았기 때문에 그런 수익도 나왔겠지만은 남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세상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운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딱 보고 파동을 보고 들어가서 타이밍을 잡고 수익을 챙기고, 이것이 가장 일반화된 트레이딩 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꾸 잘 구사를 해야 어떤 시장에서든지 어떤 매매든지 자기의 밥그릇은 챙긴단 말이에요. 가끔씩 뭐 100%, 200%, 300% 이렇게 터지는 것은, 그것은 뭐 자기가 용기도 있어야 되고 강한 마인드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좀 시장이 도와줘야 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하지만 이런 것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오롯이 자기 자신이 잘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는 깔끔한 이런 스타일의 매매가 참 깔끔하고 좋다. 딱 손 틀고 나오고 마무리 짓고 15% 수익이라도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오늘 대성 하이텍은 오전에 한 번 큰 수익을 주고 뒤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큰 수익은 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침 시초전가 이 시간도 오전장은 오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2% 정도밖에 수익은 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갔죠. 기다렸다 받아서 올라가는 스타일. 돌파도 좋지만 눌림을 줄 때 잘 들어가는 스타일. 여기서도 깔끔하게 좋았고, 여기서는 뭐 한 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수익적으로 보면 두 개 합쳐서 한 17% 정도 됩니다만 한 15%건 되겠죠. 그래도 대성 하이텍은 별로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정도면 주말에 뭐 소고기 먹을 돈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아주 훌륭한 트레이드죠. 왜냐하면 수익은 참 귀중한 거거든요. 대성 하이텍도 오늘 나쁘나게 좋았습니다. 오늘 SKAI, 뭐 스카이라고도 읽어야 되나? 뭐 하여튼 SKAI 이 종목도 오늘 깔끔했습니다. 우리 타점은 2600원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시가 거의 뭐 시가죠, 그죠?
조금 놀아주다가 시가 이쪽부터는 딱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이제 상방 쪽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좀 왔다 갔다는 했어요. 아니 두 번이나 같은 가격을 주게 되죠. 우리 타점을 여기 들어가서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됐죠. 오늘 깔끔했습니다. 이 종목도 딱 15% 딱 찌게 수익을 딱 찍어주고 그것으로 오늘 매매 끝. 더 이상 큰 미련 없이 그냥 그대로 하루 종일 흘러내렸죠.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술주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파동을 일으켜주고 나서 어느 정도 할 짓을 했다 싶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아주 강력한 아주 명분이 있는 재료가 아닌 이상은 말이죠. 오늘 그래서 SKAI도 우리가 잘 들어갔죠. 잘 눈여겨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익 좋았습니다. 15%면. 오늘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웠던 종목이 SG헬스케어였어요. 오늘 SG헬스케어는 상가까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네, 고가가 29.97% 상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기가 있다가 이렇게 장기가 있다가 풀었단 말이에요. 장기가 있다가 그 점이 좀 아쉬웠죠. 그랬으면 오늘 정말 깔끔하게 우리가 수익률이 27% 수익을 안고 이걸 이제 보유하게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장가에 들어갔을 때 수익률이 27%였단 말이에요. 이건 좀 오늘 좀 아쉬웠어요. 그랬으면 모습도 나쁘지 않고 뭐 그럴듯한 코그리 재료는 있었거든요. 코그린 재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주 큰 폭의 수익을 안고 상가에 보유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정말 땡큐거든요. 그래서 오늘 SG헬스케어가 정말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뭐 당일 수익으로 27%면 뭐 좋을 나위 없죠. 사실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항상 이 주식이라는 캔들이라는 차트라는 재료라는 이런 것들을 하얀 백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신만의 그림을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가 나타났을 때 그 재료의 두께를 여러모로 자신만의 그림으로 그려보고 어떤 캔들이 나타났을 때 그 캔들의 그 다음날의 모습을 캔들을 하얀 백지를 딱 한 장을 놔두고 그려보고 추론을 해보고 그냥 이렇게 한두 번 가다가 끝날 종목인가 아니면 산을 만들어줄 것인가 많은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그런 추론 능력을 자꾸 키우면 설령 그렇게 안 돼도 좋아요. 하지만 굉장히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뭐냐면 매수와 매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내심도 키우고 말이지. 오늘 SG헬스케어는 그린 그림대로는 잘 갔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다. 오늘 또 금요일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주축상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좋은 타이밍에 잘 골라가지고 잘 눈여겨 추적을 했다가 챙겨 먹고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SG헬스케어 오늘 27% 수익은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을 표현하자면 에로코스 역시도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이는 또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갔지 않습니까? 상한가 한두 가까지 고점을 볼까요? 29.0%까지 갔습니다. 진짜 이놈도 아쉬웠죠. 네. 0.8% 0.7%만 더 가면 상한가인데 그걸 못 갔어요. 참 이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에로코스는 오늘 두 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전 매매 이렇게 큰 수익이 한번 나오고 뒤에도 또 수익이 또 이렇게 나오죠. 똑같다. 우리는 26,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26,000이면 여기 보시면 7.2%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29%니까 벌써 첫 번째 매매할 때 벌써 20%의 수익을 충분하게 챙기고 남죠. 또 뒤에도 한 10% 가까이 수익이 또 나옵니다. 자, 참 여기서 딱 끝맺어 줬으면 오늘 에로코스나 SG헬스케어나 두 개나 다 상한가 들어가면 참 오늘 정말 금요일날 정말 화끈한 불금이 됐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 4x4가 또 110% 넘게 수익을 안고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엑스페리스가 또 오늘 시가 공략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또 넣었잖아요. 그러면 종목이 벌써 네 종목이 수익을 다 안고 상한가로 보유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굵직굵직한 놈들, 그냥 이름 없는 재료도 별로 없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 시장의 사람들이 누구나 탐을 낼 수 있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만 다 가지고 손에 쥐고 된단 말이죠.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오늘 에르코스하고 SG 헬스케어하고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뭐 당일 수익이 그래도 뭐 30%까지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자, 또 조금 더 오늘은 참 아쉬운 놈이 많네요. 가만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온코크루스도 좀 보니까 또 아쉬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놈은 어찌 된 거냐 하면, 오늘 우리가 다른 종목 막 하고 있는데 한 회원이 이렇게 스윙주를 잘 보는 회원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문주님 요 색깔이 바뀔 때 시가 해부할 때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제 제가 미리 보는 승부지에 올려놨던 종목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색깔이 바뀔 때는 봐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수없이 강의를 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지표와 수많은 뭐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가장 극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은 이 색깔이 바뀐다는 것은, 그것은 최고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들어가야지. 오늘 18% 나왔잖아요, 수익이. 그죠? 오늘 고점 보면 25%? 25%네요. 이놈도 조금 힘을 내줬으면, 안 그래도 좀 기대감 있는 종목인데 좋았을 텐데, 이놈도 좀 아쉬웠네요. 하나씩 복귀를 해보다 보면 이제 저는 막 우리 매매할 때는 막 정신이 없으니까 뭐 죽이 된지 밥이 된지 다 바쁘잖아요. 근데 장이 끝나고 이렇게 하나씩 매매를 복귀를 해보면, 저놈이 참 아쉬웠네, 저놈이 아까웠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죠. 아까 같이 SG 헬스케어 같은 종목도 만약 상한가를 탁 쳐줬다면 모양이 예쁘게 맞춰지면서 아주 예쁘장한 아가씨가 됐을 텐데 탁 무너진 게 좀 아쉽고, 에르코스도 탁 몸을 세웠을 때 상한가를 들어갔다면 아주 역발상 기세를 한 번 더 낼 수 있는, 한 번 더 역발상 기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지는 건데, 이 또한 아쉽고, SG 헬스케어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딱 맞춰져 줬으면은 예쁜 아가씨가 이제 딱 이렇게 모양이 예쁜 아가씨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아쉽고. 그런데 온코도 보니까 참 이놈도 참 아쉽네요. 딱 이렇게 모양을 딱 이렇게 해줬으면 딱 이제 고성상한가로 딱 향하면서 딱 모습이 좋아지는데, 오늘 금요일만 아니었으면 참 아니 월초라든지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래도 뭐 오늘 수익을 줬으니까 뭐 그것으로 만족을 합시다. 온코크루스 오늘 18% 수익 감사합니다. 자, 그 외에 뭐 DS 인베스터에서 뭐 수익률 한 5% 나오고, 신플랫폼에서 그래도 한 8%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익은 나오고, CG트로닉스 근데서 또 한 5% 정도 나오고, 그렇게 오늘 전체적인 매매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상당히 좀 금요일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까다롭고 좀 조심스럽고 그런 날이죠.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전에 2시간 매매하지 않습니까? 2시간 매매한 것 치고는 뭐 수익률은 나쁘지 않죠. 제가 당시 여러분들 아침에 좀 귀찮게 하잖아요. 정신 차려라, 집중을 해라, 긴장을 해라, 텐션을 유지해라 자꾸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 내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 내에 힘이 나게 바쁘게 아주 결단력 있게 움직이지 않고 승부를 딱 걸지 않으면 오후에는 먹을 게 없어요. 간혹 뭐 몇 종목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오전만큼의 큰 파워풀한 힘을 보여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바빠야 돼요.
그렇게 바빠야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그냥 뭐 천천히 하면서 하나씩 간 보듯이 한다. 노. 그거 안 돼요. 그 한 종목씩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건 아니거든. 단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회원 팀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금이 적고 아직 경력이 조금 일천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큰 거를 노리는 매매를 하면 도리어 자금이 늘지가 않으니까 하루하루씩 목표했던 금액을 딱딱 채워나가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불어났을 때 그때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멀티로 진행을 해도 된다. 근데 지금은 멀티로 하려고 해도 자금이 적으니까 여기도 갈 수도 없고 여기 하고 있으면 또 이게 좋아 보이고 또 이게 좋아 보이고 이래서 눈만 자꾸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손실이 날 때가 많아요. 자금이 적은 사람들은 종목을 여러 개를 해서 많이 먹어야 되는, 자꾸 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스킬이 부족한 그러신 분들은 항시 딱 들어가서 제가 항시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진입, 청산, 멈춤, 쉬고 계좌를 싹 둘러보고 방금 내가 얼마를 벌었지? 내가 아침 500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방금 한 5% 모았으니까 6% 모았 530만 원이네. 딱 둘러보고 다시 다음 종목 보고, 그럼 앞에는 내가 가진 전재산 500만 원을 다 넣었는데 뒤에 2차 들어간 종목은 또 500만 원 다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250이나 300 정도 절반을 줄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3에서 5% 주면 또 가닥 먹고 또 나왔어. 항시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시 첫 번째 먹는 수익을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 금액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했지 종목당 한 종목당 1억씩도 2억씩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번 종목마다 1억씩 2억씩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가장 활발하고 파워풀 할 때는 금액을 많이, 시간이 점점 9시 30분, 40분, 50분, 10시 넘어갈 때는 그때는 절반을 줄여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위를 둘러볼 때 그때는 금액을 줄여서 해야 돼요. 왜? 그때는 생각이 많아진다고 했죠. 사람들이 온갖 이건 구름 덩어리 보고 지표 보고 뭐 보고 하면서 막 계산되면서 해서 고점이 어떻고 저점이 어떻고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뜻이고, 그때는 파워풀한 흐름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크게 안 나니까 절반 딱 잘라가지고 편안하게 하면서 보너스 수익을 조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첫 번째 매매에서 큰 수익을 먹은 것을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보태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도 나중에 장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요렇게 좀 커져 있단 말이에요. 공식 모았는데 말이죠. 이런 효과가 좋다. 매매하실 때 참조하시고, 자, 일단 보유 종목은 푸바이프 112%네요. 일단 보유하고, 엑스페리스 오늘 시가 공유해갖고 22% 안고 일단 보유 중이니까 보고, 챙기신 분들은 챙긴 걸로 만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신양의 요즘 우순주가 좀 잘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우순주는 잘 안 하는데 성신 쪽 애들은 조금 끼가 있는 애라서 오늘 좀 해보자 했습니다. 성신양의 아침 좀 많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달러부터 사자고 그랬죠. 그래봤자 이게 9시 10분이거든요. 네, 9시 10분이거든. 그렇게 많이 흔들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계룡건설도 우리 상매매로 진행이 됐죠. 계룡건설.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어제 제가 장 마감할 때 어제 유라클하고 이런 애들이 도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어제 이런 스타일로. 계룡은 14% 떨어지고 얘는 28%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재료 소비료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우리가 더 급한 게 많았으니까, 상지건설도 해결해야 되지, 푸바이프도 지켜봐야 되지, 엑스프레스 진행시키지, 이러다 보니까 계룡도 하고 정신이 없었죠.
그래 놓쳤는데 일단 뭐 게름건설에도 성명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성신장예우, 푸바이프, 엑스페릭스, 게름건설 이렇게 가져가면서 다음 주도 이 시장과 다투보도록 하죠.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고생들 많았습니다. 시장은 매분 바뀝니다. 상지건설이 또 이렇게 뭐 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 당신 뭐 몇 년상을 뭐 하한가를 간다 뭐 이렇지는 않아요. 또 발악을 뜹니다. 죽긴 죽더라도 나중에 지자리로 오죠. 그 긴 세월에 에너지를 풀면서 내려와요. 긴 세월을. 그냥 또 상가도 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단 말이죠. 지금 여기 뭐 브릿지 바이오처럼 악재 나와가지고 막 점하러 하나 둘셋 뭐 4점인데 점 한대 뭐 이런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하고는 좀 결이 틀리죠. 자, 주말에 충분히 쉬시고 주말에는 좀 주식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야외로 좀 놀러 나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충분히 충전하시고 다음 주 또 싸워봅시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팀원들도 다들 고생을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